아플 때 수치 1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구나. 위에 염증이 있을 때도 위산이 나와서 떼굴떼굴 구를 때도 이게 수술 먹이면 진정이 돼요. 그리고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 있을 때 수찜질을 제대로 하시면요 복수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수가 안 빠진다는 건 뭔가 지금 수찜질을 안 하거나 수술 적용을 좀 덜 하시는 걸 거예요. 제 29년 경험상 많은 환우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아프리카의 난민처럼 배가 뚱뚱하게 산부인과 산모처럼 이렇게 불러있던 친구들이 수찜질을 하고 해독식을 하면서 물론 해독을 하면서 수찜질을 해주고 먹기도 하고 수술 먹기도 하고 찜질도 하고 패치도 해주면 석션 기술을 쭉쭉쭉 빠져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기능이 너무 오버해서 온몸에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꽉 차 있어도 그럴 수 있으나 그렇지만 대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수술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지금도 농부의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이나 또는 많은 자연치유 의사들이나 이 분들이 보면 다 다른 천연치료제 하나도 안 쓰고 숨만 활용하셔서 환우분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보면 알게 돼 있어요. 수술 먹어보면 설사가 딱 멈추죠.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지금 계속 설사하시는 우리 여사님, 우리 권 선생님이 한 2, 3일 수술 적용했더니 지금 멈추잖아요. 하루에 10번, 20번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던 분이 멈추잖아요. 처음에 우리 유 교수님 직장암으로 오셔가지고 하루에 화장실에 30번씩 다니셨어요. 주주주주주주. 옆방 사람들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계속 너무 급하니까 화장실 문 쾅 하고 막 이러시니까 옆방에서 잠을 못 자서 지금 30번째 그러시더라고요.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옆방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수술 적용해줬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다 멈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나 세균들, 독소들을 석션 기처럼 쫙쫙쫙쫙 흡착하는데 숯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각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숯의 다른 별명이 뭐냐면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온몸의 염증이나 독소를 아주 쉽게 배출하는 스스로 쉽게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 자료들은요.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천연치유 방법 58가지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숯이 왜 만병통치약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숯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찜질하는 거 이거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다양한 걸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자, 특별히 위암 환자분들이 숯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식도암, 위암 다. 위장병 환자들, 위산이 나와서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 궤양이 있는 분들에게 숯이요 암포제름처럼 위벽을 둘러쌉니다. 실제로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해요. 제가 너무 혼자서 바쁘고 환자들 요리하고 밤새도록 케어하고 대소변 받아내고 농사도 했다가 혼자서 1인 몇 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식사를 제때 못했어요. 지금도 이제 너무 바빠서 제가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를 못할 때가 많아요. 점심 때 저를 못 보셨죠? 하도 이제 미리 밀려서. 그래서 저도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고 또 급하게 서서 밥을 먹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위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위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가 빵꾸가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먹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이 있거나 위염이 있거나 이럴 때 위장병 환자의 경우 날마다 공복이나 주무시기 전에 취침 전에 숟가루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잘 개요. 숟가루 2숟가락 숯 캡슐을 올리브 오일 2스푼에다가 숯 한 서너 개 캡슐을 잘 개서 한 번에 한 스푼씩 드시면 매우 효과적으로 이 궤양성이나 염증이 있는 위나 장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막 위장이 아주 쓰리고 아플 때도 드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숯 패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찜질을 하셔도 상당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나올 때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장병 환자들,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 환자들도 또 위암 환자분들도 수술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찜질도 하고 패치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실장님이나 간호사님한테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요거를 집중적으로 다 아셔야 돼요. 요새 보면 이상하게 우리 환우분들이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제 교육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몸에 독소가 가득 찬 사람들은 특별히 수술 드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음식을 잘못 드셔서 식중독이 와서 막 두드러기처럼 다 튀어나오고 독을 먹었을 때 오염된 음식을 먹고 막 복통이 일어나고 막 토하고 막 떼굴떼굴 구를 때 그리고 우리 이제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이 많아요. 온몸에 독소가 많으면 배에 가스가 차죠. 그럴 때 숟가루를 드시면 소화제 작용도 하고 가스도 뺍니다. 뿅뿅이 방구대장 뿡뿡이들이 이제 이 수술 계속 드시면 가스가 빠져요. 그래서 드실 때 밥 숟가락 한 스푼 정도 처음에 좀 부담스러웠으면 밥 숟가락 반 스푼 정도부터 시작하셔서 그렇게 며칠 좀 드시다 보면 증세에 따라서 다릅니다. 증세에 따라서 어떤 분은 증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조금 더 한 2주 정도 드실 수도 있고 괜찮으신 분들은 3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대개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독을 잘못 드셨거나 그랬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요. 감기 걸렸을 때 그리고 편도선이 붓고 인후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수술 활용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주무시기 전에다가요. 수술 물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시커매져요. 우리 이모님들이 환우분들 가시고 나면 이불 빠느라 되게 고생하세요. 제가 또 이제 환우분들이기 때문에 다 하얀색의 공주풍으로 다 이제 준비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먹기도 하고 패치도 하고 찜질도 하시다 보니까 온 이불이 수검댕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 물고 주무실 때 감기나 또 편도선이 부었거나 인후염이 있을 때는 베개에다가 수건을 한 장을 까십시오. 그리고 이제 입에 숟가루 캡슐을 2개 정도로 물고 주무시면 돼요. 그럼 자다 보면 이제 침이 줄줄 흘러가지고 이 베개가 시커매지긴 한데 그 다음날 보면 편도선이 부어 있을 때 편도에 있는 염증들이 싹 가라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자는 중에 이제 숟가루가 침과 함께 서서히 넘어가도록 캡슐 2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고 주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감기 초기에는 하루에 1번, 2번 낮에 그렇게 하고 계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 이제 목이 퉁퉁 부어서 편도가 부어 있을 때도 그게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붓거나 아파도 숟가루가 좋은데 특별히 수정제 2알 정도를 입에 물고 자든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숟가루에 약간의 꿀이나 유칼립투스를 2-3방울 섞어서 너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면 숯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비유가 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좀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꿀과 유칼립투스를 2-3방울 섞어서 되직하게 개서 입에 물고 자도 목이 아프고 한 것들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염이 많이 됐고 편도선이나 인후통이 있어서 퉁퉁 부었을 때 유칼립투스 오일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예, 그래서 숯하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잘 활용하셔서 감기 증세를 빠른 시간 내에 완화시킬 수가 있고 편도선이 부었거나 인후염이 부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봄철에 환절기 때 감기 자꾸 걸려서 편도선 부어가지고 맨날 수건 이렇게 목에 매달고 다니는 분들은 이걸 활용하시면 뭐 2-3일 안에 뚝 떨어집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장하면 원래 특효약이에요. 숯이 설사와 대장에 있는 대장 관련 질병들에. 그래서 설사하시거나 세균성 이주처럼 여름에 이제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뭐 이래갖고 또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그래서 이제 설사를 쫙쫙하거나 또 대장에 염증이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이제 하루나 이틀 또는 3일 정도 음식을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우 설사하는데 관장을 왜 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저는 변을 하루에 2-3번씩 보는데 관장을 꼭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보면 현대인들이 거의 하루 3끼를 식사를 드시기만 하셨지 해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대장이 안 막혀 있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제가 29년 동안 여러분들을 케어하면서 100명 중에 99.9명은 거의 다 대장 폐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변비에서부터 장이 줄줄줄줄 새면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안 청소 일주일에 한 번 하세요? 집안 청소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근데 왜 대장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안 청소 연중 행사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대장을 많은 암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많은 암 전문가들, 환자를 잘 케어하는 암 전문가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거의 다 5단계 해독을 해요.
대장 폐색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된다. 리키거 신드롬, 장이 주주주주 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장 폐색을 없애고 대장 건강을 위해서는 장 청소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면 자꾸 우리 직원분들에게 환우분들이 대장 폐색이 심한 분들, 3개, 4개 다 막혀 있는 분들, 변비와 설사가 교차하는 분들에게 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의사들이 자기가 암에 걸리면요. 거순요법 하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참 많이 경험했어요. 29년을 하면서 의사들이 지난달에도요. 5단계 해독을 하고 간 청소를 4번 하고 온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분도 그렇지만 대장 청소를 즐겨 하십니다, 늘. 그리고 1년에 꼭 2차례씩 오는 그 의사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거순요법을 하셔가지고 하루에 3번씩 관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저는 3번까지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대장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해독할 때 왜 많은 암 전문가들 캔서, 디톡스 is the answer. 암 무엇이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그죠? 해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데가 대장 해독부터 하잖아요. 대장 청소부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입에서 천사처럼 애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입에서 썩는 내 난다. 백태가 꼈다. 입냄새 난다. 이건 대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뱃살 나왔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장폐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이 관장이나 장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프다 하면요. 아이들 아프다 하면 해열제보다 더 직방이 저는 아프면 바로 관장합니다. 그러면 2, 3일 안에 진정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사를 하는데 무슨 관장을 해요? 아직도 미생물과 세균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을 해서 그런 미생물과 세균들을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설사하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을 때는 단식을 2, 3일 정도 하신 다음에 관장을 해서 그 모든 유해균들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루를 드시면 쫙 염증이 진정이 됩니다. 위염이 있는 사람들 숟가루를 먹으면 암포제를 먹으면 막 위가 따갑고 막 뒤집혀지는 게 진정이 되듯이 수술 먹으면 위벽이 허른 데가 싹 다니면서 진정제처럼 도포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막 위가 떼굴떼굴 아파가지고 구르던 게 멈춰집니다. 제 경험이에요, 이건. 많은 환우분들의 경험입니다. 좀 이따 이제 어떤 환우분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자,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찰 때도 역시 대장에 독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계속적으로 관장을 하셔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2수저 정도의 숟가루를 드십니다. 장내 세균이나 세균의 대사물을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흡착해서 배설하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대장이 진정이 돼요. 뱃속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하거나 여름에 세균성 이질이 있거나 이럴 때는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대장암 환자들은 숟가루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몇 년, 1년 동안 드시라는 게 아니라 증세가 완화될 때까지 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숯은 너무 좋아요. 몸에 있는 이런 독소를 쫙쫙쫙 흡착하고 석션기를 흡착하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대장이 많이 막혀 있는 분들은 숯을 계속 드시다 보면 변비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관장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대장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또 맹장염이 있을 때도요. 아주 직방입니다. 자,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단식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루를 하루에 캡슐 2, 3개씩을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 드신 다음에 이 염증 부위의 세균이나 세균의 대사물과 염증 독소들이 쫙쫙 석션기처럼 흡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냉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하루 3번에서 4번 하면 통증과 염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숯찜질 하실 때 옛날에 여러분들 그 들통에다 이만한 들통에다가 이거 막 찌느라고 너무도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찜질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예 활성산소 다 들어가 있는 숯 전체 활성산소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껍질만 이거는 숯은 아시다시피 반영구적입니다. 요걸 갖다가 암 환자들이나 복수가 있거나 흉수가 있거나 뭐 대장암, 직장암, 염증이 있거나 항암 부작용 때문에 지금 설사 짝짝 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들통에 맨날 가스 키러 가지 않으셔도 요런 푸드 스티머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예, 찜질기. 요런 거에다가
요거를 2개를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밑에 물 넣고 뚜껑 덮고 그러면 타이머를 한 30분 정도 하면 30분 딱 끝나가면 땡 하고 소리 나면 얘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복부나 대장 부위에 찜질하거나 복수차인데 흉수차인데 찜질하면 환우분들이 아 시원하다 그러세요. 뜨거운데 시원하다. 옛날에 그런 그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4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빠가 야 너무 시원하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들도 정말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더니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얘기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이 뜨거운 상태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이 병변 부위에 대면 화상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찜질하실 때는 면 네이 같은 거 하나 입으시고 면 잠옷 같은 거 하나 입고 런닝 입고 그 위에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건을 한 겹을 싸세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거나 염증 상태가 심한 분들은 여기다가 김장 비닐 같은 랩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비닐 한 겹을 치세요. 수순 비닐을 투과해요. 자 그러면 이 보온 시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요거만 한다 그러면 한 20분 안 가서 식어버려요. 그래서 2개를 교대로 찜질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찜질을 해주면요 복수나 흉수나 독소가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숯 강의를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요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복수도 흉수도 지금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자각하셔야 돼요. 예, 염증 상태가 있는 분들은 숯찜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따뜻하게 하셨다. 요거 식을 때까지 뜨거운 거 하고 뜨거운 거로만 찜질하는 것보다 온냉을 교차하셔야 돼요. 하나는 요런 수건 있죠. 수건을 찬물에 적셔요. 그래서 꽉 짜요. 그 다음에 1분 정도는 마사지를 해주세요. 지금 찜질한 부위를. 그래서 뜨거운 거 10분, 차가운 거 1분 요렇게 여러 차례 교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요 독소들이 석션기지로 쭉쭉쭉쭉 빠져요. 석션기로 마치 빼듯이. 그래서 숯을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패치로 이런 식으로 붙이실 수도 있고. 자, 우리 권 선생님이 이게 이제 눈에 좀 이따가 배우실 건데 안대 모양으로 자르신 겁니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찜질을 하시지 않는 시간대에는 평상시에 이거 붙이고 다니세요. 예, 대장 쪽에 복부에 붙여도 되고 뭐 유방암이나 폐암이면 병변 부위 가까운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유방암에서 원발이 유방인데 폐로 이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흉수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흉수까지 차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래갖고 한 2달을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병원 때문에 오지는 못하시고 계속.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가운 밑에가 상체를 미라처럼 다 감으셨어요. 아예 이걸로. 다 감았어요. 한 2달 안 돼서 흉수가 여러분 흉수가 빠진다는 건 진짜 이게 몇백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복수가 빠진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게 제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분은요 가운 밑에 이거 붙이라 그러면 이래요. 유방 수술이 있는데 여기 요만큼 이렇게 붙이세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효과 없습니다. 찜질을 직접 이분은 자기가 숯하고 아마씨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직접 개가지고 숯 반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래서 이제 일을 할 때는 주주주주 세니까 아예 이 패치가 만들어져 있는 숯하고 유칼립투스하고 오일하고 아마씨하고 이거 개져 있는 거 이런 패치를 거의 상체에 서너 장을 감으셔야 돼요.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이거 한 장 붙여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의 이 독소가 굉장히 고질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숯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금도 숯밖에 해독제를 사용 안 하시는 이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방법을 놔두고 헤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온냉 찜질을 번갈아서 30분씩 하루 3-4번 하면 그러니까 자기 병변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숯찜질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보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 예, 숯배치 지금 붙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 지금 한 분밖에 안 붙이고 있어요. 이건 뭔가 지금 저희 편의 교육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 저희요. 이 5단계 해독 없이 과일식하고 이것만 했어요. 숯찜질만. 그때는 환자들이 잘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들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를. 일단은 암이 해독의 답이면 해독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해독하는 방법대로 음식물을 드신다고 하면 석션기처럼 빼는 방법도 하셔야 돼요. 먹기도 하고 찜질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열이 많이 날 때 가장 좋은 해열제입니다.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해열제가 이 차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미국에요. 제가 이 차콜 회사 사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미국은 이제 한국에서는 대신 승인되어 있는 수술 쓰셔야 돼요. 식용으로 반드시. 찜질용 수술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받은 이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국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이 이 수술을 도배를 한답니다. 요새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과 그 뭡니까 헤비메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술로 팬티부터 뭐 치약부터 칫솔 모든 걸 다 도배를 할 정도래요. 그러니까 숯이 얼마나 이 모든 독소들과 중금속들과 유해 물질들을 흡착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좀 자각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열이 많이 날 때도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효과적인 것이 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이 많이 날 때는 어떻게 하시라? 2, 3일 정도 단식을 하시면서 물을 많이 드셔요. 가장 좋은 해열제가 뭘까요, 여러분? 타이레놀이죠. 아스피린이죠. 자,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가장 좋은 해열제. 물이에요, 물. 예. 사실 여러분 혈액이 이렇게 혈전 현상이 심한 이유가 물을 안 마셔서 생긴 병이에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병이 오는 거 아시잖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열이 날 때 2, 3일 정도 단식을 하고 물을 많이 드셔서 피를 맑게 해주고 혈액 속에 있는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빨리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관장을 하셔야 돼요. 빨리 유해 물질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아플 때 관장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 6년째 매일 합니다. 제가 아는 의료진들 한 20년째 매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관장을 계속해서 장 청소를 하면 좋은 균이, 유산균이 없어지고 좋은 균이 없어지지 않아요? 천만에요. 예. 자, 오히려 대장 폐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숟가루를 드시게 되면 아주 좋은 해열제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열제는 타이레놀보다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해열제는 물과 차콜, 숟가루입니다. 대장에서 혈류를 통해서 세포 조직으로 흡수되는 독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열작용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간암에 원래 이 숯이 굉장히 특효인 거 아시죠? 특별히 복수가 차 있을 때. 예, 제가 이 복수가 차 있는 분들이 요새 종종 오시는데 이상하게 복수가 안 빠져요. 보니까 숯찜질을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예, 빨리 회복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숯 강의를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자 보세요. 자,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333으로 계속 돌리시면, 복수 차 있는 분들 333으로요. 보통 한 달 돌리시면서 이 방법을 하시면 빠른 회복을 보입니다. 복수 굉장히 빨리 빠져요. 3일 동안 금식하시고 물을 대신 복수가 있는 분들은요, 물을 한꺼번에 2컵씩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빨대로 드시듯이 조금씩 스며들게 드셔야 돼요. 예, 한꺼번에 벌컥벌컥 2컵 드시지 마시고, 이런 분들은 복수나 흉수가 있는 분들은 나눠서 드셔야 돼요. 복수가 흉수 있는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을 안 마셔요. 물 마시면 복수 찰까 봐 안 먹는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물이 들어가서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물을 드시는데 한꺼번에 드시지 마시고 빨대처럼 스며들듯이 드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관장해야 돼요. 간염, 간경화, 예, 황달, 담석증, 담낭염, 얼굴에 황달기 있으시고 흑달기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이 간 청소하라는 신호입니다. 담석 청소하라는 신호예요. 예. 그래서 관장한 다음에 333으로 해독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숟가루를 먹으면 황달이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황달 증세가. 자,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이 담즙이 담낭에 모여서 소장에 분비되죠. 이렇게 담즙을 숟가루가 쫙쫙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쫙쫙 배설을 시켜주기 때문에 담즙 색소가 잘못 유출돼서 생긴 이 황달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권 선생님 이제 환우분들 케어하실 때 특별히 복수나 흉수가 있거나 모든 암 환자에게 숯이 해당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요, 뭐 천연치료제 아무것도 안 써요. 숯밖에. 근데도 회복이 되게 빨랐어요. 복수용소 다 빠지고. 근데 요새 하는 분들이 이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중간중간 점검 좀 해주세요. 이것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해충들한테 물렸을 때, 특별히 뱀에게 물렸을 때, 벌에게 물렸을 때, 그 다음에 불개미나 모기, 개에게 물렸을 때, 예, 파상풍 주사 맞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숯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농약을 먹었을 때, 저는 여기 시골에서 경험을 했어요. 예, 여기 농촌 총각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제가 비가 내갖고 농약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저한테 물어보느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숯을 농약 얼마큼 먹었냐 그랬더니 이거 한 병 먹었대요. 그래서 그 먹은 거에 2배를 먹여라 해서 먹였더니 구급차 오기 전에 이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숯이 얼마나 굉장히 빠른 그 시간으로 독소를 흡착해내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암 환자들은 온몸에 독소가 차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모든 암 환자는 숯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적용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렸을 때도 즉시 숟가루 찜질하면 숟가루가 피부 밑까지 스며들어서 독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붓지 않고 통증이 가라앉아요. 제가 경남 하동에서 처음 요양을 시작할 때 거기 밤나무가 많아갖고 진해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자는데 그때 이제 이 집이 이렇게 제대로 갖춰진 집이 아니라 약간 헛간 비슷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밖에가 더 따뜻해, 집 안보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진해가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이만한 진해가요. 한 15cm, 20cm 되는 진해가 와 얼마나 튼튼한지 이런 진해가요. 보니까 화장실에서 제가 몇 마리인지 세봤어요. 101마리, 102마리까지 세봤어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자는데 갑자기 제가 이 머리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손등이 뭐에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악 하고 일어났더니 이 진해가 이만한 게 여기를 물고 있더라고요. 즉시로 숟가루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한 40분쯤 되니까 싹 가라앉아요. 예. 진해는 마취제로 쓰는 거 아시죠? 예, 그래갖고 굉장히 이게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마취제로 쓸 만한 그걸 흡착할 정도로 숯이 강력한 독소 흡착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독소를 흡착하는데 숯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뱀에 물렸을 때도 10분 내로 물 한 컵에 숟가루 한 스푼을 먹고 다시 2번 정도 어느 정도 독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속 숯을 좀 먹여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뱀 독소를 쫙 흡착을 해요. 그리고 뱀독이 혈류에서 장벽을 타고 장내로 들어오면 숟가루가 아주 재빨리 흡착을 해서 배변을 시키고 관장을 빨리 해주면 독소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상당히 가정에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3중 음성으로 이게 농이 줄줄줄줄 새는 분들, 예, 제가 그 스튜어디스 그 친구 할 때, 아휴 정말 그 친구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 그 엄마가 줄줄줄줄 울고 딸도 막 울고 너무 아프고 막 이게 아유 그래서 제가 3중 음성 환자들 보면 이제 애간장이 녹아요. 예. 화농성 염증이나 골맞을 때 염증 종양 그리고 안질, 편도선염, 인후염, 알레르기 비염에도 숟가루와 아마시가루를 1대1 비율로 숟가루도 아마시도 여러분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아시죠? 유방암 환자가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적용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시도 역시 독소 빼는데 굉장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숟가루와 아마시를 1대1 비율로 섞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파스처럼 그런 효과를 느끼시려면 유칼립투스 오일을 넣으시면 돼요. RC 오일이나. 그걸 좀 섞어서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이렇게 개요. 잘 개서 약 10분 정도 놓아서 숟가루와 아마시가 엉겨서 고약처럼 숯떡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4x4 꺼즈 같은 데다가 얇게 아니면 뭐 가지수건 같은 데다가 얇게 펴발라서 염증 있는 부위, 유방에 예를 들어 농이 나온다 그러면 그 부위에 이렇게 도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염증을 쫙쫙 빨아들이면서 그 온몸이 썩는 냄새가 예, 보면 옆방까지 냄새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요, 농이. 예, 말도 못했습니다. 가보면요, 이거 드레싱 이거 빼느라고 4x4 꺼즈 드러내면 피가 확 튀겨요. 막 위에까지 다 튀기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제발 그렇게 아픈 병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이렇게 놓아두면 숟가락 아마씨가 엉겨서 그 병변 부위가 쫙 진정이 돼요. 염증을 쫙 빨아들이고 냄새도 가시고 통증도 빨리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술 제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복수도 빠지고 흉수도 빠지게 돼 있어요. 안 빠진다?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